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티저 a 100, 인티저 b 100 이렇게 하고 a 이꼬르 b, 이건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컴파일에도 에러가 난다 그랬습니다. 네, 에러 나죠.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거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같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할당한다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A에다 B를 할당한다. 할당 연산자. 같다라는 표현은 if에서 이렇게 쓸 때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게 같다 연산자, 요거는 할당 연산자. 그래서 할당한다로 정장을 할게요. 이야기하다 보니 어쩌다 같다로 표현을 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한다. 네, 그리고 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티저 포인터는 별을 쓰고요. 그다음에 포인터 약대 p, 요거는 널이다. 네, 포인터는 항상 널로 초기화합니다. 근데 널은 0입니다. 근데 지금 에러 났잖아요. 널은 C에서 포인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C++에서도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 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바뀌면서 얘를 ptr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C++이. 그래서 C 소스를 보면은 널로 표기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C++도 오래된 소스들은 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걸 널ptr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널ptr도 0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에러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보면 코딩 해보면 널로 표현해도 별 이상은 없이 다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작동합니다. 근데 얘는 좀 작동 안 하네요. 네, 그래서 널ptr이라 한다. 그리고 포인터는 항상 널ptr로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티저 a는 10이라고 하면 포인터는 주소를 가리키고 때 쓰는데요. 주소는 즉 메모리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라는 방이 있고 그 방에 10이 있는 겁니다. 근데 10의 방의 호실은 %, 이게 주소라는 뜻이에요. A의 방 호실. 그래서 P는 A의 호실을 가리키게 바꿔주면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면 네, P는 결국 A의 방 번호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숫자입니다. 16진수. A 1, 2, 3, 4, 5, 6, 7, 8, 9 A, B, C, D, E 여기까지 총 16개의 숫자 16진수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숫자니까 주소를 16진수로 표기한 거고 이거는 숫자다. 그래서 어쨌든 P는 A의 호실, 그냥 주소로 할게요. P는 A 주소로 밝힌다. 그래서
P라는 메모리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출력하고 싶으면 역참조라 그래요. 여기다가 별을 붙이면 역참조. P라는 메모리에 뭐가 있니? 10이 있겠죠. 네, 여기 10 출력되죠. 자, 그리고 여기 널PTR이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아래다 쓰면 컴파일하면 이것은 0이 표현될 겁니다. 네, 0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주소 10. 즉 포인터는 메모리의 방을 가리키는 거고, 그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P가 할당이 되지 않았다면 출력을 해볼까요? 오류나서 죽죠. 이거는 그래서 포인터는 위험하다.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른 메모리를 접근 못하게 일단 막은 거고요. 널 PTR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 PTR을 막고 하면 아마 왜 위험한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주소만 표현했을 주소랑 그 주소에 있는 걸 표했을 뿐이니까 안 죽었지. 아마 여기다가 뭘 썼다면 죽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포인터를 P를 선언했고 P를 지금 초기화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메모리 방을 지금 주소로 가지고 있어요. P는. 그래서 그 P의 역참조 값을 출력하라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가 윈도우가 쓰고 있는 메모리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메모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강제로 뭘 쓰려고 한다면 죽겠죠. 한번 해볼까요? 3 이렇게 써버리자.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지 않다면 아마 안 죽을 거고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다면 뒤지겠죠. 그래서 포인터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위험하다. 자, 근데 왜 포인터를 쓰느냐?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첫째, 배열 접근. 둘째, 값의 전달. 값의 전달은 저번 시간에 봤던 뭐 배열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흰 메모리와 스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변수 선언하는 것들은 다 스택이고요. 스택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흰 메모리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쓸 때 이런 사용을 위해서 포인터를 쓰게 됩니다. 일단은 배열부터 보죠. 보통 배열을 할 때는 캐릭터 문자로 많이 쓰는데 일단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인티저로 할게요. 인티저 A에 5 하죠. 초기화 1, 2, 3, 4, 5 됐죠? A의 배열 보통 배열을 쓸 때 우리 이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가 강력하니까. 근데 포인터 얘기하는데 이거를 AXSTD Xout은 이 컴파일하면 XXSTD죠. XXSTD Xout. 자, 1, 2, 3, 4, 5를 출력해 줬죠. 근데 얘를 A로 하면 아마 표기가 안 될 겁니다. 그쵸? 얘는 타입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안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스팬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팬이 여기로 가서 VS 코드 태스크 콤마 OPT 네, 여기 있네요. 복사 C++ 20부터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팬이. 그래서 std 스팬 스팬 함 스팬 인클루드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스팬 스팬 A라 그럴까요? A 컴파일해도 이상 없는데 문법 검사가 20 버전을 못 하나 보네요. 그럼 또 어딜 만져줘야 되나? 일단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되네요. 아, X를 뺐군요. 저장, 컴파일. 자, 1, 2, 3, 4, 5 컴파일 됐죠? 표, 출력이 됐죠? 저번 시간에 스팬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스팬을 쓰면 이런 구 배열도 알고리즘 배열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팬을 어쩔 때 쓰냐? 구소스들을 현재 알고리즘을 쓰고 싶을 때 배열을 이렇게 묶어주고 쓰시면 알고리즘들 함수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쓰면 많이 편하기 때문에 스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것도 물론 템플릿이죠. 템플릿 정의돼 있죠. 복잡하네요. 뭐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씁니다. 뭐 그 사용 방법들은 쓸 일이 현재로서는 있을까 싶지만은 실제로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써봤고 스팬이 없으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코딩할 때. 정말 좋은 템플릿 중에 하나. 물론 스트링 뭐 이런 벡터 이런 것도 엄청 좋은 템플릿이죠. 자, 그래서 아까는 A라 그러면 출력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요거를 스팬으로 묶어 넣어주면 얘를 컨테이너로 인식해서 출력이 된다. 자, A가 4000%로 빠졌네요. 자, 우리 지금 배열하려고 그랬잖아요.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 얘기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 포인터를 선언해요. 널 ptr 그리고 p는 어디를 가르치냐면 a의 주소를 가르치죠. 이렇게 컴파일. 제로의 주소.
이게 에러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쨌든 지금 뭔가 제약이 많아서 그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A의 제로고 이렇게 해도 A의 제로인데, 어쨌든 A라는 A 제로라는 주소를 P에다 연결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A 제로나 A나 주소는 같아요. 그래서 얘를 표기를 해볼까요? A 제로라는 방에 있는 메모리를 표기해봐라. C out. 참조 P. 이렇게 하면 A 제로에 있는 방에 있는 건 1이겠죠. 1이 표기되겠죠. 1 맞죠? 1이 표기됐어요. 근데 여기서 P에 뿔뿔을 해줘요. 뿔뿔이니까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뿔뿔. P에 뿔뿔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이걸 출력하고 뿔뿔을 해줘. 아니, 뿔뿔을. 자, P를 출력하면 P가 뿔뿔 됐죠. 그러면 뭐가 출력될까요? 2가 출력될 겁니다. 그죠? 2가 출력되죠. 마찬가지로 뿔뿔 P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3이 출력될 거죠. 3이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로 메모리에 배열로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인티저 P 포인터 이렇게 선언해서 이거를 A 이렇게 묶는 것도 이게 제로를 표기해야 되나? 이렇게 묶어서 이 P의 배열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주소를 통해서 굳이 뭐 A의 II 뭐 0번째 A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데 왜 굳이 메모리까지 써가면서 접근을 하냐 하면 뭐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프로그램하면서 필요하니까 쓰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이런 코딩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코딩하는 건 굉장히 고난이도 프로그램 할 때 쓰는 거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접근 방법을 쓰지 말자 하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C에서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배열이 접근 가능하다. 자, 둘째,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배열 접근. 두 번째, 값의 전달. 값의 전달을 이야기하려면 힘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인티저 A는 10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좌측은 좌측값, 우측은 우측값.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우측값이라 그러고 이걸 좌측값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게 우측값이 될 때가 있어요. 우측에 있는 게 좌측값일 때도 있고.
아, 표현이 틀렸네요. 좌측에 우측값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측에 좌측값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위치만으로 좌측값, 우측값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식적으로 우측에 있는 건 우측값, 좌측에 있는 건 좌측값. 근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표현이 바뀌었어요. 우측값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라질 수 있는 수? 음, 네, 사라질 수 있는 수를 우측값, 좌측값은 사라지지 않는 변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측값. A는 사라지지 않아요. A라는 변수는. 그래서 좌측값. 자, 좌측값, 우측값을 왜 얘기하냐면, 어, 자, 값의 전달을 이야기하려면 엄청 많은 얘기들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일단, 인티저 A는 10이면 이거는 영어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측값을 좌측값으로 넘긴 일반적인 할당, 그렇죠?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 P는 A의 주소, A, P는 A 주소를 가리키는 게 포인터. 일단 그리고 이거 외에도 C++에는 이게 존재해요. M% A는 A다. 요거는 참조라 그러거든요. 또 포인터랑은 또 틀린 건데, 이게 참조라고 해서 A의 값을 공유해요. 자, 그래서 AA Cout 이렇게 하면 원래 잘못 썼나? P의 참조. 어딘가 제가 뭘 잘못 썼네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std cout
표현되죠? A로 해도 10이 표기될 겁니다. 그죠? 10이 나왔죠? 이거를 레퍼런스라 그래요. A라는 다른 명칭. 굳이 이걸 왜 쓰냐? 쓸 일이 생겨요.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수 선언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죠. 일단 이렇게는 잘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포인터 이렇게 쓰긴 하는데 포인터도 주로 많이 쓰는 건 함수 부분에서 많이 써요. 어쨌든 이것도 함수에서 많이 쓴다. 어쨌든 이걸 예로 보여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건 참조, 이거는 포인터. 근데 시가 또 바뀌면서 또 이상한 게 생겼어요. 참조 두 개.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포인터 더블. 이건 넓이 타래요. 자, 점점 복잡해지는데, 포인터 하나짜리가 있고 포인터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주소에 주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쓸 일이 있겠느냐 하면 네, 쓸 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인터는 프로그래밍 하면서 거의 만날 일이 없진 않아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건 배제하죠. 주소에 주소로 간다는 건 뭐 당장 이야기 될 테니까. 근데 앰퍼센트 참조는 하나짜리가 있는데 또 이번에 또 두 개짜리 하나 생겼어요. 이것을 위에 건 참조라고 그러고, 요건 포인터고, 요거는 우측값 레퍼런스라 그래요. 우측값 참조. 요건 참조. 그리고 포인터. C가 점점 버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측값 참조라는 것도 있고, 참조도 있고, 포인터도 있고. 자, 이제 값에 의한 전달을 얘기를 진행하죠. 인티저 b 5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덧셈 인티저로 반환할게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sum, 그리고 인티저 a, 인티저 b 하고 return. 여기다가 인티저 뭐라고 할까? value. 는 a 플러스 b 고 return value.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sum으로 a 플러스 b를 해요. 그러면 인티저 c는 5가 되겠죠.
15가 되겠죠. A 플러스 B는. 이게 왜 빨간 줄이야? 아, 이거는 다 지우죠. sum A 플러스 B 바보. 콤마 B죠? 컴파일하면 다 지울게요. 할 건. 컴파일하면 출력한 게 없죠. (15) 15가 출력되죠? 이렇게 하면 값에 의한 전달을 썸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수압을 하죠. 수압. 자, 수압.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불로 할게요. 그 다음에 return 수압은 일단은 a라는 값을 밸류에다 넣고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b에다 넣고 b에다는 결국 밸류를 넣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A A는 A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B는 B다. 수압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수를 바꾸는 거예요. 교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압을 하면 보면 A는 5가 됐고 B는 10이 됐죠. 여기서는. 근데 밖으로 나왔을 때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밖으로 나오죠. 컴파일해서 보면 함수 안에서는 A와 B의 값이 바뀌었어요. 근데 함수 밖으로 나와서는 다시 원음 상태로 돌아갔어요. 안 바뀌었죠. 이걸 콜바이 밸류라 그러는데 우리가 A와 B에다가 10과 5를 넘겼는데 어차피 여기서 A와 B의 값을 바뀌어도 근본적으로는 이 블럭을 벗어나면 다시
다시 이 변수들은 사라지고 원래 요거 있잖아요. 요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 변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A와 B의 값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A는 10, B는 5.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압이라는 함수의 A, B는 결국 새로 선언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위에 A와 B와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파라미터와 얘는 같은 값이 아니다. 그래서 이 A는 결국 파라미터 A는 결국 위의 변수 A를 받아가지고 여기 넘어갈 때는 값을 복사를 해요. B도 마찬가지 복사. 그래서 원래 있던 A와 B는 복사가 돼서 이 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 함수 안에서만 A와 B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콜바의 밸류. 자, 그러고요. 자, 이제 바꾸죠. 포인터. 이걸 포인터로 바꾸면 자, 인티저 A 포인터, 인티저 B의 포인터요. 그 얘기는 여기 주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주소를 넣어주고 B의 주소를 넘겨줘요. 그러면 A의 값을 받고 싶어서 A의 역참조 맞죠? 그 다음에 A와 B는 주소니까 역참조로 값을 교환하고요. B는 밸류니까 상관없고 B는 다시 역참조를 해야 값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역참조 해야 값이 출력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가 지금 전부 포인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컴파일하면 A는 5고 B는 10인데 바뀌었죠. 그대로 A는 5, B는 10 바뀌어서 출력됐죠. 이게 메모리를 직접 접근해서 그 메모리에서 값을 바꿨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에 의한 전달이 아니라 주소에 의한 전달이기 때문에 주소를 직접 접근해서 주소끼리 교환을 한 거라서 값이 바뀌죠. 이거를 call by reference, 즉 함수로 넘어갈 때 값을 전달한다. 위에 것 아까 했던 건 값을 전달하긴 하지만 그 값이 다 전달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값만 전달하는 거고 이거는 전체를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인티저 A와 인티저 B를 할 때와 포인터로 전달할 때는 의미가 상당히 틀리다. 자, 포인터로 하면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참조. 그래서 다시 우리 아까 인티저 B, 인티저 B로 바꾸죠. 참조를 다 지워요. 역참조 지우고, 역참조 지우고. 자, 역참조 B 지우고, 이것도 주소 지우고, 컴파일하면 값이 안 바뀌겠죠? 50, 15 그대로죠? 10하고. 자, 포인터로 하면 되는데 포인터가 사용이 너무 까다로워요.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꾸지 말고 레퍼런스란 거 아까 얘기했던 레퍼런스를 추가하죠. 이게 레퍼런스. 이렇게 함수를 표기하면 컴파일하면
포인터랑 똑같은 결과를 얻죠. 그쵸? 그래서 참조를 누르면 그대로 이 A라는 이 이름을 A라 했으니까 바꾸죠. A, B, A니까 얘는 AA, 얘는 BB. 그래서 AA, BB.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해도 같으니까 결과는 자, AA, BB. 컴파일. 자,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 A, B의 값이 바뀌어서 여기도 AA, BB의 값이 바뀌었죠. 아까 포인트로 같은 결과. 결국 참조를 하면 포인터랑 같은 효과를 얻고 요 AA 자체를 모조리 다 넘긴다. 이 A로 자체를 다 넘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값을 바꿔도 이 AA와 BB 전부 온전히 다 넘긴 거기 때문에 값이 바뀐다. 그래서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5, 여기는 5인데 여기는 10. 즉 AA와 BB의 값이 교환되었다. 그래서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이 포인터보다는 간단하다. 그쵸? 근데 이 참조는 반드시 초기화가 돼야 돼요. 이게 값이 초기화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포인터를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가리키는 놈이 있어야 된다. BB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얘도 사고 친다. 포인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참조는 보통 함수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함수에 인티저 이렇게 add 인티저 a 인티저 b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 뭐 변수 선언해서 얘는 참조 뭐 이런 식으로는 거의 안 쓴다. 쓰는 이유는 포인터는 너무 많이 바꿔야 되니까 참조를 쓰면 간단하게 여기만 파라미터만 추가해주면 포인터랑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쓴다. 근데 자 여기서 콜바이 레퍼런스 포인터와 참조에 의해서 값을 전달할 수 있다. 콜바이 밸류는 값을 전달을 하지만 그냥 복사만 될 뿐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문제들이 꽤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를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 근데 하나 더 있죠. 참조. 이 녀석 우측각 참조. 얘도 똑같이 넘어가죠. 아까 수압 얘도 비슷해요. 뭐 별 차이 없어 얘는. 이렇게 하면 지우고 우측값을 넘겨라. 근데 AA와 BB는 이게 우측값 참조로 우측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AA, BB는 좌측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좌측값, 우측값 얘기한 거. 그래서 이건 컴파일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얘들을 강제로 우측값으로 만들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std forward. 포워드도 있고 무브도 있어요. 무브 할게요. 자, 똑같죠? 근데 아까 참조가 있는데 우측 참조는 왜 하는 것이냐? 굳이 이런 함수까지 만들어서 왜 쓰냐 하면 우측 값은 이걸 중간 단계 한계를 생략해요. 뭐냐면 수압을 하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임시값이 하나 있잖아요. 임시값을 하나 선언하고 여기다가 a를 넣어줘요. 그리고 a에다 b를 넣어주고 b는 다시 임시값을 넣어주고 그래서 교환을 해요. 우리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도 이걸 해요. 그래서 값을 교환을 해줘요. 근데 우측값을 쓰게 되면 이 표현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한 단계를 생략해줘요. 임시값 요거를 생략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A에서 B값 넘길 때 프로그램적으로는 우리는 저게 한 값이지만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A에다 B값을 넘길 때 값을 복사해서 A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B가 있고 B의 임시값이 하나 생겨서 A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B도 마찬가지로 A가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임시값을 넘기는 거고 B가 A를 넘어갈 때도 임시값을 넘기는 거예요. 그 임시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임시값끼리 서로 바꿔버리자. 그러니까 임시값 자체를 줘버리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티저 A라는 게 있고 인티저 B가 있어요. 두 개가 선언돼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메모리 주소에 있잖아요. 그 방이 있으니까 그 방 이름을 A라 그래요 우리 임시로. 그리고 B의 주소에 있는 B의 방을 BB라 그래요. 요거가 두 개가 임시값으로 A가 지금 몇이었죠? 아까 10이죠. 10을 가지고 있고 B가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AA라는 애가
10을 가지고 있을 거고 BB라는 놈은 5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메모리에 있겠죠. 이게 임시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교환할 때 이걸 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우측값을 쓰면 아예 얘 자체를 b로 넘기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bb는 5가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아니라 저 내부 돌아갈 때 그 임시값들을 그냥 번거롭게 그 넘기지 말고 아예 그 자체를 교환하자. 그게 우측값. 그래서 그걸 우측값이라고 그래요. 어디 갔냐? 우측값. 그래서 B 우측값과 A의 우측값을 서로 교환해라. 근데 어디 갔죠? 여기 A 넣고 BB는 넣었는데 얘들은 우측값들이 아니니까 우측값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STD move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std move를 넣으면 그냥 우측값 자체를 넘겨줘요. 보면 우측값 전달하죠. 포워드도 우측값 넘기는 건데 정의 왜 안 가지? 포워드 넣을 때 %고 %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무브는 더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 하나짜리니까 % 하나일 경우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쓸 수 없네요. 포워드는. 그래서 무브를 써야 된다. 자, 그래서 A의 순수 우측값 넘어가고 B의 순수 우측값 넘어가서 바꿔라. 그래서 서로 바뀌어서 작동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우측값을 쓰느냐? 참조랑 같지 않느냐? 포인터로 써도 똑같은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임시값을 우측값으로 정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측값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가정이 생략돼요. 복사되는 과정 한두 개가 생략돼 버려. 그래서 어떻다? 속도가 빨라진다. 실제로 써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많이 빨라져요. 그래서 10불불 최신 버전의 우측값은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근데 뭐 빨라져도 뭐 엄청 빨라진 건 아니니까요. 빨라졌다의 의미를 쓰죠. 그래서 위의 거보단 빠르다. 그래서 순서로 놓고 보면 그 콜바이 밸류가 제일 느려. 왜냐면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 그리고 콜바이 레퍼런스도 빨라요. 근데 콜바이 얘는 콜바이 밸류가 아니고 참조값에 의한 전달은
어, 특수한 경우에만 빠른 거예요.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쓸 때 얘를 썼다고 빨라지진 않아요. 비슷하지. 근데 꼭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우측값 전달을. 그때만 빨라진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뿔뿔 기능이 좋아지면서 우측값 전달이라는 게 생겼다. 자, 우측값 전달이 끝났고요. 스팬. 아까 스팬도 얘기했죠? 그래서 넘어가서 SSSTD 여기다가 스팬도 넣죠. set array vector string. 그래서 우측값 전달,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까지 얘기했어요. 포인터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버리네요. 그래서 콜 포인터 첫 번째 배열의 접근, 네, 두 번째 값의 전달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모리 사용인데 지금 시간이 꽤 오래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힙 메모리를 사용하는 포인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